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영봉여고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확통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이고 만세! 쉽단 이야기입니다. B 확률과 교집합 확률이 주어져 있을 때 A 확률은 어떻게 되냐? 왜 칩니까 만세를? 자, 독립하면 자, 요렇게 지금 써져 있는 이 식이 성립하면 독립, 성립 안 하면 종속. 자, 이게 그냥 그대로 대만 들어가면 되죠. 0.2 주어져 있고 모릅니다. PA 0.5가 되어 있습니다. 0.5 2분의 1이라고 쓸까요? 와, 0.5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PA를 구하게 되면 뭐 이쪽에 이제 곱하기를 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자, 그러면 0.4 나오면 되겠습니까? 뭐 5, 4, 20 해서 0.2 처리되는 거죠. 자,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 독립이라는 전제 조건이 딱 깔려 있다. 제거 만세의 지운 이유 아시겠죠? 자, 이 부분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답게 나온 거죠. 자, 독립 확실하게 이론 학습하십시오. 이번에 풀 문항은 2번이 되겠습니다.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났다는 조건 아래의 소수. 확실한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짝수 눈이 났다는 이 부분이 이제 전체 집합이 되는 거니까 이 전체 집합 자체의 가지수가 짝수가 2, 4, 6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가지수 따지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3분의 소수. 자, 이 숫자들 중에서 소수는 뭐밖에 없습니까? 2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끝났습니다. 오호. 자, 확실하게 이제 조건부 확률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뭐 이거를 식으로 이렇게 써서 풀 수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이런 조건 아래 되겠으니까 요걸 이제 새로운 전체 집합 2, 4, 6 요 세 가지를 전체 집합으로 하고 그곳에서 소수는 이 하나밖에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3번입니다. 독서 체험 교실에 참가한 어느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30명이 대상으로 교실에서 활동을 조사한 것이다. 임의로 택한 학생 한 명이 2학년일 때 2학년이란 또 전제 조건이 깔렸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2학년이란 전제 조건 됐습니까? 근데 그 학생이 활동지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주 재미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8분의 활동지 6 이렇게 처리해서 또 약분하면 또 3분의 1 또 됩니까? 3분의 1 이렇게 3분의 1 좋아하시지? 자, 3분의 1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역시 표로 이렇게 완전히 뭐 내용까지 뭐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아주 쉬운 문제 형태로 만들어 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택한 학생이 한 명이 2학년이란 전제 조건 2학년 18명이라고 됐고요. 그 학생이 그 중에서 이제 활동지를 만들겠다. 됐습니까? 전제 조건 깔린 이 부분이 새로운 전체 집합이 돼야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18명이 새로운 전체 집합. 그 중에 6명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걸 확률로 또 처리를 하시려면요. 30분의 18분의 30분의 2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조건 확률 개념이 판단되어 있고 우리가 좀 내용이 표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표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표까지 정리가 잘 되어 있다면 자,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확실하게 조건부 확률에 대한 개념 잘 정리되어 있길 바라면서 3번 해설 마칩니다. 4번 시작합니다.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일 때 역시 만세입니다. 항상 옳은 것을 골라달라. 근데 보기를 보니까 이 부분은 독립의 정의 형태를 좀 질문 던진 거군요. 정의는 어떤 겁니까?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B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이 부분이 같다. 그렇다는 얘기는 B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이 부분이 A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 독립이다. 이 부분이 정의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확률은 또 공교롭게도 PA 확률이 되겠다. 뭐 이런 뜻이 되니까 정의를 좀 알고 있는지 질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면 문제는 그냥 거의 끝난 겁니다. A 관계 없다. 그럼 이 부분이 어떻다? 같습니다. 관계 없다 하고 살펴보니까 같습니다. 관계 없다라고 살펴보니까 PA하고 PB가 그렇다고 같아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만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독립에 대한 정의.
B 사건이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그때 각각 A가 일어날 확률이 서로 같게 되면 B라는 사건은 결국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A의 영향이 전혀 없는 이런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독립이라고 한다. 라는 이 정의 확실하게 공부가 되어 있는지 질문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됩니다. 정의 정도는 우리가 학습할 수 있으니까 좀 정확하게 잘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5번이 되겠습니다. 12개의 점이 가로 세로 각각 1만큼씩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는 거겠네요. 자, 이 중에서 두 점을 택하여 연결한 선분이 무리수일 확률을 구하더라. 무리수는 이제 이렇게 대각선 이런 형태로 가면 무리수가 되는데 이런 대각선 개수를 다 카운팅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주는 거겠죠?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빼서 반대되는 경우는 이제 유리수가 되는 그런 길이가 되겠죠. 자, 이런 길이를 빼서 구해가는 그런 형태. 즉, 여사건을 이용한 확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전체 개수는 뭐 12개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는데, 자, 이제 정수가 되는 부분들은 어떤 걸까요? 자, 이렇게, 이런 점들, 4개의 점에서 2개를 이렇게 골라내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이 몇 종류가 있죠? 3종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또 이렇게 3개에서 2개를 또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선분이 또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개수들이 이제 정반대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1에서 빼야 되겠죠. 전체는 12점에서 2점을 이렇게 선택하는 가지수. 됐습니까? 계산하면 됩니다. 자, 6 곱하기 11이면 66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또 4, 3, 4가 아니네요. 4, 3에 2 약분니까 6, 3, 18 이렇게 처리되나요? 3, 4, 12 이렇게 처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66분의 30이니까 6으로 또 약분이 됩니까? 11분의 6, 5, 30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그러면 11분의 6 해서 계산 결과를 구하면 여기 있군요. 구하면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에 배웠던 이제 경우수 파트보다 더 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직선이 안 돼야 되겠다. 뭐 그때는 어떤 것까지 카운팅했죠? 와, 그 직선 안 되고 할 때는 뭐 이렇게 옆으로 가는 이런 사선 이런 것까지 카운팅해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정수되는 카운팅이니까 이렇게 그냥 곧바로 눈에 보이는 직선 형태 이런 것들만 카운팅하면 되는 거니까 좀 생각보다는 좀 쉬운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확률 구하는 문제라서 확률 구하는 문제니까 뭐 다른 것도 좀 생각해야 되는 건 일단 여사건 생각하는 부분들만 확실하게 돼 있다면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약간 좀 수월한 형태를 좀 내준 거거든요. 이렇게. 그죠? 눈에 보이는 직선 형태만 탁탁탁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좀 쉬운 형태가 출제됐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문제풀이를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마무리합니다. 6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음식점에서 하루 매출의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은 비가 올 경우, 비가 오지 않을 경우 확률이 쭉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비가 올 확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오늘 하루의 매출 달성 확률을 구해 주십시오. 비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비가 온다면 10분의 9 확률로 달성을 하겠고 됐습니까?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달성 확률이 10분의 3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곱셈 정리인데 이렇게 나눠서 좀 처리하라 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분의가 되겠고 54에다가 12를 이렇게 더하게 해주면 되나요? 자, 그럼 100분의 얼마가 됩니까? 66이 됩니까?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확률이 뭐 0.66이다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렵다기보다는 뭐 논리적인 절차를 좀 잘 지켜가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올 확률, 비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비가 왔다면 비가 오는 날 달성 확률이 0.9 이렇게 비가 오지 않을 때 달성 확률 이렇게 됐습니까? 각각에 맞춰서 계산하는 절차니까 논리적인 흐름이 얼마나 바르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 중에서 이산 확률 변수인 것을 골라라. 이산의 반대는 연속인데 이산이란 얘기는 뭘까요? 뭐죠? 자, 쉽게 생각하면은 낱개로 흩어져 있다 이건 건데 뭐 그런 표현도 좀 어려운 거고요. 셀 수 있다. 변수 자체가 셀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카운팅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나무 높이 이런 것은 길이, 기온, 몸무게, 무게 이런 것들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수원에 한 달간 비가 온 날이
수, 이건 이제 카운팅이 가능하겠죠. 시간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연속적인 별량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반대되는 게 이제 연속이 개념이거든요. 됐습니까? 자, 간단한 문제니까 뭐 셀 수 있는 부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뜻 전달해가면서 7번 가볍게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8번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평균 분산이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거 값의 평균은 평균인데 뭐 분산이 필요한가요? 자, 어쨌든 변수 변화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expectation 3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3 expectation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 학습하셨죠? 이게 이제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됐을 때 a expectation 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모양. 여기 이론 학습이 돼 있다면 그대로 적용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평균이 8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 값이 8이라는 얘기니까 24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23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가볍게 끝납니다. 됐습니까? 자, 모든 문제가 8번과 같이 좀 수월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의 가장 중요한 특징 변수 변환. 자, 학습이 되어 있죠. 자, 체킹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하시고요. 혹시라도 분산에 대해서도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되면 분산은 어떻게 됩니까? a제곱 바리언스 x 이렇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점검해서 학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8번 마치겠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역시 이 문제도 만세 외쳐야 되겠습니다. 분산을 구해달라. 이항분포라고 뭐 다 제공해줬는데 분산이 뭐 어렵겠습니까?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NP 이렇게 구하고 이항분포는 NP 이렇게 지금 항목이 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하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게 되면 NPQ 이렇게 구해가는 건데 지금 분산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 P가 10분의 6 Q가 10분의 4 이렇게 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10 하나 이렇게 약분되고요. 2 하나 마저 약분해서 5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5분의 4, 6, 24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또 분수로 안 쓰고 다 이제 또 계산해야 되네요. 자, 그러면 5, 4, 20에 5, 8, 40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4.8 계산하는 거니까 뭐 소수로 좀 표시되어 있어도 역시 쉽게 우리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되짚어 봐도 역시 이항분포에서는 이항분포를 이렇게 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평균 분산 구해가는 것이 뭐 거의 공식처럼 딱 나와 있다는 이 항목. 자, 요것만 좀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이 정도는 뭐 가볍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좀 공부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10번이 되겠습니다. 2학년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5점, 표준 편차가 20인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자, 내용 정리를 할 때는 이렇게 정기분포가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상위 11%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겠다. 그 점수를 모르니까 K라고 했을 때 이 점수를 구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풀어가야 되는데 표준화 과정 표준 점수가 25겠고 K-65 해서 이제 Z값이 딱 나오면 표준 정기분포 모양에 가가지고 0에 이제 이 Z값을 표시해 주는데 요쪽에 요 확률이 11%가 되니까 여기가 0.11이 되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은 표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자, 문제 다 필요한 거 가르쳐 줍니다. 0.39 이렇게 확률이 되는데 이때 요 Z값이 얼마다라고 하는 거죠? 1.23이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확률은 이렇게 계산해가는 이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이제 미지수를 앞에 두고 이제 뒤에 결과를 가르쳐 준 거니까 이렇게 대입을 거꾸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x라는 값은 65에다가 플러스 20 곱하기 1.23이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65에다가 그러면은 얼마가 되니까 2배 해주니까 246 되네요. 24.6 이렇게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된 것 같습니다. 80에 89.6 이렇게 처리돼서 나옵니까? 마지막 산수 좀 잘 처리해주면 있습니다. 자, 2등급 받으려고 해주면 2등급 하려면 11%인데 그래서 평균이 65일 때 89.5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떤 걸 공부시킨 건가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기분포 해주면 내용을 좀 정리하고 싶으면 좌표를 그려서 그래프 모양을 살짝 그려서 평균 표시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겠다. 이것의 점수를 이제 몰라서 K라고 표시를 해줬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정규분포 모양을 딱 거쳐서 표준화시켜서 표시를 딱 해가지고 이쪽에 갔을 때 이제 확률이 돼야 되는데 상위 11%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표준 정규분포는 이제 0에서부터의 확률을 가르쳐 줬으니까 자 주어진 거 0.39되는 이 z-값을 찾았고요. 이제 미지수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풀어가는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된다는 게 살짝 좀 그냥 계산하는 것보다는 좀 불편하죠. 하지만 이 정도 문제라면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정확하게 공부 좀 잘 하시면 되겠고, 좀 처음에 좀 학습에 좀 익숙해져 가기 전까지는 저처럼 이렇게 표준 정기분포, 정기분포 이런 그래프 모양을 좀 그려서 메모하면서 풀이를 하면 좀 더 쉽다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정확하게 좀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11번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1, 2, 3, 4, 5가 적힌 5개의 공이 있는 주머니에서 꺼낸 공에 적힌 숫자 A에 대하여 Y는 A와 주어진 식이 서로 두 점에서 만나는 사건을 A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만나 그러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해서 판별식 d 살펴보는 거죠. 4분의 d 살피면 되겠습니다. 4 마이너스 가로 열고 6 마이너스 a 처리했는데 서로 다른 두 식은 0보다 크다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a 값이 2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주어진 식에서 a 값이 2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a 값이 이제 3, 4, 5가 되는 그런 건데 됐습니까? 자, 이런 시행을 200번 어쩌고 하겠다 이런 얘기는 3, 4, 5니까 1, 2, 3, 4에서 이제 확률이 5분의 3이 되겠다 이런 얘기 되는 건가요? 2보다 크다 3, 4, 5가 나온다 5개 중에 3개다 이런 시행을 200번 이상 독립 확률 배수 자, 이항분포라는 것을 문제 가르쳐 준 겁니다. 200번 시행했다 이렇게. 이 이항분포가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죠.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확률분포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항분포라고 하는 건데 이 또 독립시행이라는 건 뭡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아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독립시행이라고 이제 문제에도 주어져 있으니까 그런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배수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만드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도 나왔는데 기대값 평균이라는 것은 NP 이렇게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5분의 3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5, 4, 20 이렇게 처리되니까 40 곱하기 3이니까 120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 나오면 되겠죠. 자 처리는 120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중간에 이제 확률 구해가는 과정을 조금 살짝 변형시켰습니다.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서 판별식 D 처리해서 이제 구해갈 때 근데 이렇게 구하고 나서 보니까 숫자 1, 2, 3, 4, 5 나오는 것 중에 2보다 큰 3, 4, 5가 나와라 이런 얘기 되니까 그냥 확률 자체가 이게 3, 4, 5 나오는 이 부분이 확률 자체가 5분의 3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시행을 독립적으로 여러 번 이렇게 하겠다. 이항분포다라는 요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해서 이제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이 부분 자 요게 처리됐다면 그 다음 평균은 쉽게 구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11번 조금 내용을 정리해가는 좀 긴 문장 속에서 무엇을 풀어야 될지 정리해가야 되는 그런 요소가 조금은 좀 어렵지만 뭐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차분하게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영복요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흰 공과 검은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 두 개의 공이 색이 서로 다르면 동전을 3번 던지고 꺼낸 두 개의 공이 서로 같으면 동전을 2번 던진다. 상황이 좀 복잡해집니다. 자, 이 시행에서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는데 자 일단은 공을 꺼냅시다. 7개의 공 중에서 2개의 공을 꺼내는데 일단 색이 다르다는 얘기는 4개에서 1개를 3개에서 1개를 꺼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7, 3, 21이 되겠고 여기는 4 곱하기 3 이렇게 되니까 또 3이 또 약분되나요? 그래서 7분의 4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쪽은 뭐 색이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7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부터 해야 될 일이 뭡니까? 7분의 4가 되게 되면 동전을 몇 번 던진다? 3번을 던지면 되겠습니다. 3번 던지는데 앞면이 2번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독립시행이잖아요. 3번 중에서 2번 앞면이 2번 뒷면이 1번 이렇게 나와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자 같은 색의 공이 나오면 동전을 2번 던지는데 2번 다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앞면이 나와야 되니까 제곱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좀 정리해 볼까요? 7분의 4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8분의 돼서 8분의 3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긴 7분의 3에 이게 또 뭐죠? 4분의인데 분모를 똑같이 할까요? 일단 4분의 1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약분해서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2만 약분하죠. 뭐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28분의 6에다가 3 해서 28분의 9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효율적으로 약분을 잘했네요. 자, 28분의 9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은 뭐 어렵다기보다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논리 절차를 좀 잘 지켜간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행에서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야 되는 거니까 열심히 공 꺼내는 확률을 구했죠. 자, 7개에서 2개를 꺼냈는데 서로 다른 공 나올 확률 7분의 4. 반대편 다른 그거는 이제 자동으로 7분의 3 처리된 거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자, 한 작업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자, 이때는 이제 동전을 3번 던져야 되겠고 동전을 2번 던져야 되겠고 됐습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논리 전개 과정을 거쳐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논리 전개를 이제 바르게 거쳐가면은 자연스러운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렵다고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어려워지는 게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집중해서 학습을 해가면서 자신감들을 조금 이렇게 키워가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13번이 되겠습니다. 여학생과 남학생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8개의 좌석을 예매해서 앉기로 했습니다. 여학생끼리는 자, 이웃한 좌석에 앉지 않는다.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하군요.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이것도 조건 방률이네요. 이웃하지 않을 때 남학생 2명이 이웃한 좌석에 앉을 확률을 이렇게 구해달라. 자, 어쨌든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이 원리는 뭘까요? 풀이 원리는 이제 상대방을 먼저 나열 이런 부분들이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학생 넷을 이렇게 먼저 나열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요. 이제 이 틈에다가 이제 여학생들을 앉으면 되는 거니까 자, 남학생 4명 나열하는 걸 굳이 쓰면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 전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학생을 이렇게 나열하면 되니까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가짓수가 5, 4, 3, 2, 1. 원래 1까지 없죠. 여학생이 이렇게 많지 않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전체 가짓수가 구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런 전체 조건이 깔렸으니까 이걸 이제 새로운 전체 집합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남학생 2명이 이웃한 좌석에 앉아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은 뭐 먼저 남학생들 먼저 나열을 해주는 걸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제 여학생이 이제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남학생 둘이 이렇게 앉는 이야기는 뭘까요? 자, 여학생이 이곳에 앉지 않게 되게 되면 여학생이 즉 이렇게 앉게 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둘의 남학생은 어떻게 되겠죠? 이웃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앉지 못하는 좌석을 좀 이렇게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이곳과 이곳이 있겠죠. 바로 이제 지금 체킹한 이곳에 앉지 않게 되면 이곳에 앉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제 둘의 남학생이 이웃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짓수가 3가지가 되겠고 됐습니까? 이제 그 자리를 고르게 되면 이제 나머지 4개의 좌석이 있는데 이곳에다가 열심히 4, 3, 2, 1 이렇게 좀 앉히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이제 약분해서 지워지고 4, 3, 2는 또 약분 되는 거니까 남는 경우는 이제 5분의 3 이렇게 해서 확률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나름 재미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8명이 가서 앉는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서 이 전제 조건 부분이 새로운 전체 집합이 되는 큰 틀의 조건, 여기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메모 안 나는 게 낫네요. 조건부 확률 문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잘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2명이 이웃하지 않는 이 가짓수, 이 부분이 원래 전체는 8명을 나열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이것이 이제 새로운 전체 집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조건부 확률은 전제 조건이 깔리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대방 먼저 나열한다는 이 아이디어 아셔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전제 조건에서 남학생 둘은 또 이웃할 수 있게 좀 여자를 앉혀야 되겠다. 남학생 넷을 이렇게 먼저 앉혔는데
이웃한 녀석은 있다는 얘기는 이 학생들이 앉을 때 요 세 개의 틈 중에서 하나는 앉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어서 그런 가지수를 이렇게 카운팅하는 요 부분이 좀 문제를 접근하는 아이디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요거는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해가는 그 부분이 이제 조금 까탈스러운 부분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자, 앞에 이제 1학기 과정에서부터 배웠던 경우의 수 부분이 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조금 공부를 좀 복습 겸 공부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14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된 용량이 500ml의 음료수 한 병에 들어있는 음료수의 양은 평균 표준 편차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음료수 500개를 생산했는데 500ml 음료수 한 병에 들어있는 양이 495와 510 이하인 음료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평균 500ml라고 얘기해줬죠. 자, 이렇게 됐는데 495, 그 다음에 5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확률을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준화를 시켜야 되겠죠. 표준화 시키려면 시그마 분의 x-m 이렇게 계산 들어가야 되니까 표준 편차가 얼마나 겠습니까? 5분의군요. 5분의 495도 대입해서 계산해야 되겠고 510도 대입해서 계산해야 되겠고 평균은 500이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요 계산한 표준 정규분포에서의 값이 좀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495 해주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고 510 해주면 10에 여기 이제 2가 돼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확률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절대값이 1, 2 형태 되는 거니까 1, 2 이렇게 0.34, 0.48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0.34와 0.48 이 둘을 더하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합을 해야 되니까 0.82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돼서 확률 돼 있는데 자, 그럼 이제 병을 하나를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드는 걸 구해가면 되는데 몇 개를 조사해야 되죠? 500개를 생산했으니까 500개를 조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조사하고 똑같은 걸 반복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으니까 이항분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약분해서 41로 쓰는 게 좋을까요? 그냥 이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기대값 형태의 모양을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500에 100분의 80이 이렇게 처리해서 자, 5 곱하기 82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58, 40에 5, 20 해서 자, 개수를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저 419 해줬습니다. 자, 어찌 생각하면 그냥 무난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요. 정규분포에 의해서 확률을 좀 이렇게 구해내달라라는 부분에다가 그 부분을 뭐로? 이항분포로 싹 연결시켜가는 이런 이론이 하나가 살짝 좀 가미된 겁니다. 됐습니까? 자, 하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확실하게 좀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15번이 되겠습니다. 어느 매점에서 과자 A, B가 개수가 3개, 4개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과자 3개가 추가로 들어옵니다. 됐습니까? A 과자, B 과자가 현재 3, 4 이렇게 돼 있는데 이곳에 이제 3개로 추가로 들어오겠다. 됐습니까? 추가된 과자는 A 아니면 B입니다. 이때 B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항분포란 얘기는 독립시행이죠. 독립시행 형태로 계산하겠다. 그럼 10개의 과자 중에서 또 하나를 선택을 열심히 할 건데 그 과자가 B였을 때 추가된 것이 모두 B였을 확률. 와, 이게 또 나중에는 또 조건부 확률 형태로 되어 있네요. 매우 복잡한 것 같습니다. 자, 추가된 과자 개수를 보면 되면 2, 0 3개 추가네요. 3, 0, 2, 1, 1, 2, 0, 3 해서 4번을 조사해야 되는데 와, 이곳에서 나올 부분들 이걸 만약에 PQRS라고 했으면 PQRS 확률 구했을 때 모두 다 B였다. 그럼 이 부분 이런 또 조건 확률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자, 차분하게 일단은 10개 중에서 꺼낸 거가 B 과자가 되는 이 부분을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립시행 형태로 여기를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자, 3개의 과자에서 자, B 과자가 없다. 됐습니까? 자, B 과자 선택할 확률이 3분의 2니까 3분의 2의 세제곱
3분의 1은 영제곱이고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과자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B 과자는 여전히 4개가 되겠죠. A 과자가 전부 들어갔으면. 자, 이 되겠고요. 3개의 과자 중에서 B 과자는 1개. 그러면 3분의 2가 2개가 되겠고 3분의 1이 1개. 10개의 과자에서 B 개수가 이제 추가되는 거니까 B 개수가 이제 5개로 늘어났겠죠. 다음은 3개의 과자 중에서 2개. 3분의 2에다가 3분의 1 B 과자가 2개. 자, 그러면 됐고요. 이제 들어간 상태. 그럼 10개의 과자 중에서 B 과자는 2개가 들어갔으니까 6개. 됐습니까? 3개의 과자 중에서 3개. 3분의 1이 3개가 들어갔다. 그럼 10개의 과자 중에서 B 과자는 7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조금 살짝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좀 볼까요? 여기 부분은 3세제곱에다가 곱하기 10 되겠고 분자를 보게 되면은 8 곱하기 2세제곱 4 이렇게 쓸까요? 여기는 그럼 3세제곱 10 이렇게 공통으로 쓰는 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3, 4, 3, 4, 5 이렇게 좀 산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긴 또 3의 세제곱 10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여기는 또 3, 여기는 또 2, 여기는 6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고 다음은요 3 세제곱 10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계산할 게 7밖에 없나요? 7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2개의 과정을 거쳐서 A 이제 과자를 추가하고 거기서 과자에서 꺼냈을 때 그것이 B 과자가 나올 요 확률을 구한 거죠. B 과자가 나올 확률. 자, 근데 추가된 것이 모두 B였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제 조건부 확률 형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제가 이제 분모를 다 똑같이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얘네들 모두 다 4개를 다 더하게 해야 되는데 분모가 다 똑같은 거니까 분자만 열심히 잘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4, 8, 32 계산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곱하기 해야 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60이 되나요? 60? 우와, 커졌는데. 다음에는요, 66은 36 계산하면 되겠고, 그 다음은요, 7 이렇게. 요게 이제 전체 가지수. 이때 모두 다 B다. 맨 마지막 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7 이렇게 쓸 수 있는. 자, 그럼 이제 전체 계산이 되겠습니다. 계산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자, 어떻게 참 잘 되나요?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120에다가 8에 7이니까 15 이렇게 되니까 135가 되나요? 135분의 7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호. 계산도 더 안 되는 거죠, 약분이. 135분의 7 혹시 있나요, 보게? 와, 다행입니다. 복잡한 계산 절차였는데 계산해서 어쨌든 답이 이쁘게 좀 잘 나왔습니다. 자, 과정 자체가 어렵다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이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이제 4번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과자가 추가되게 되는데 A 과자 3번에 A 과자 2번에 B 과자 1번에 A 과자 없고 전부 다 B 과자인 경우. 자, 이렇게 해서 그 확률들이 쭉 계산돼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거기서 쭉 됐습니다. 추가될 확률들. 자, 그럼 이제 상태가 좀 바뀌는 거죠. 10개의 상태로 바뀌는데 그 중에서 꺼내는데 B가 되게 되겠다. B 개수가 10분의 뭐 10개 중에 4개, 10개 중에 5개, 6개, 7개 이렇게 각각 주어진 바뀐 상황에서 B 과자를 꺼낼 확률. 됐습니까? 그래서 B가 나왔다는 전제 조건, 이때 모두 B 해서 또 큰 틀에서는 이제 조건부 확률.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처리가 된 거죠. 자, 계산을 제가 이제 분모를 다 똑같이 일부러 만들어서 계산을 좀 효율적으로 한 이 부분은 좀 참고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됐습니까? 자, 전체적으로는 조금 뭐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된다? 정리한다? 뭐 이런 개념이 없다면 좀 상당히 복잡한 거니까 좀 집중해서 내용을 좀 정리해가지고 잘 풀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번 마칩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어느 대학에서 여학생 4명, 남학생 6명 중 4명을 뽑아서 외국에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여학생이 2명 이상 뽑힐 확률 구하라. 2명 이상이면 2명, 3명, 4명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반대는 뭐죠? 뽑히지 않거나 1명이 뽑히거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반대편이 좁군요. 자, 그러면 전체에서 뺀 6건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전체 10명 중에서 4명을 뽑는데 여학생이 뽑히지 않으면 남학생 4명 중에서 4명을 모두 뽑으면 되겠고, 됐습니까? 여학생이 1명이 뽑히겠다. 남학생 3명을 뽑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하하, 요 계산이 또 19, 8, 7 계산이 좀 복잡하네요. 4, 3, 2, 1에 8에 3, 3, 7, 21, 210이 되는군요. 자, 한 가지에 이쪽은 4, 6, 24 해서 25가지니까 5로 약분이 됩니까?
5, 4, 20에 5, 20. 그러면은 5, 25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42분의 42에서 5를 빼면 37 이렇게 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확률 구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2를 더하게 해달라고요? 그럼 뭐 a 플러스 b 값은 이렇게 해서 79 이렇게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 뭐 이렇게 많이 어렵다기보다는 문제에서 나와 있는 자, 2번, 3번, 4번 이쪽 계산하는 것보다는 적게 계산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계산할 때 이렇게 쉽게 숫자 자체로 나와서 계산이 좀 편리한 것 같습니다. 즉, 이 사건을 이용한 확률 계산을 좀 하자. 이런 형태가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특별하게 많이 걸림돌이 있는 항목이 아니라서 첫 번째 소수형 첫 번째 문제 해설은 자,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17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랍반에 건전지 5개 중에서 수명이 다한 건전지 1개가 있습니다. 이 건전지를 찾기 위해서 차례로 점검을 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점검 횟수 알겠습니다. 점검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점검. 재수가 좋으면 한 방에 5개 중에서 하나 건전지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요. 두 번째 점검한다는 얘기는 뭐죠? 첫 번째 꺼낸 건전지가 수명이 다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건전지 5분의 4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4개의 건전지가 남았겠죠. 점검한 것도 점검하지는 않잖아요. 자, 그러니까 4개 중에서 수명이 다한 거 하나. 계산하니까 또 확률이 5분의 1이에요. 됐습니다. 세 번째 점검한다는 얘기는 5분의 4에 4분의 3에 이번에 3개 남은 건전지 중에 하나. 자, 5분의 1 됐습니다. 됐죠? 또 점검해서 네 번째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가 좀 문제가 되네요. 이렇게 지금 서랍 안에 있는 건전지를 바깥으로 꺼내는 게 아니라 그냥 점검하는 거잖아요. 점검. 그럼 네 번째 점검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이제 이게 수명 다한 게 나오든 정상인 거 나오든 어쨌든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결과를 아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4번만 점검해도 끝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에서 이게 확률 5분의 2 처리되는데 자, 여기가 좀 논란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게 좀 명확해야 되는데 자, 점검한다. 점검하는 거니까 4번 만에 점검이 끝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확률 분포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산 확률 분포표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자,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자, 열심히 곱하기 5분의 분모 다 똑같은 거니까 1, 2, 3, 8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5분의 14 처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분산 구해가는 과정을 하려면 제곱의 평균입니다. 5분의 제곱 1 변하면 없고 제곱 그럼 얼마죠? 4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여기가 16에 2 32 처리가 되는군요. 됐습니까? 그럼 5분의 10이니까 42에 46 처리가 됐습니까? 계산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46. 자, 분산 갑시다. 분산은 그러면 우리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5분의 46에서 빼기 자, 이걸 제곱해야 되잖아요. 25분의 14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25분에 5를 곱하게 해주니까 5, 6, 30에 5, 4, 20, 230에 이게 196이었던가요? 자, 그렇게 되면은 25분에 자, 200에서 빼면 4가 되니까 34가 되네요. 자, 분산을 구했습니다. 자, 근데 뭐가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 이건 뭐 그냥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5분의 루트 34에서 결과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표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 뭐 그냥 전형적인 패턴이 되죠. 표 만들어서 평균 분산 구하기 이렇게 돼가는데 서랍 안에 5개 건지고 수명 다한 것은 1개가 있다. 이거를 찾자. 한 개씩 점검한다. 됐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점검을 하게 되면 이때 이제 수명 다한 걸 찾아도 그만이고 못 찾으면 뭐 서랍 안에 남아 있는 게 수명 다한 건전지가 나머지 하나가 수명 다한 건전지가 되는 거죠. 점검 횟수다. 점검 횟수를 굳이 5번 할 필요가 없다. 4번이면 맞출 수 있겠다. 자, 여기 표 만드는 부분들이 조금 논란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 부분이 이제 어쨌든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만들어지면 평균 열심히 제곱의 평균 그 다음에 그 과정 거쳐서 분산 구하고 그 다음 루트 씌워서 표준 편차 구해가는 절차니까 자연스러운 풀이가 진행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17번에 확률 분포표 만들어가는데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핵심이 되는 좀 어려운 항목이니까 정확하게 잘 점검해서 풀이를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18번이 되겠고 영복요고 시험의 마지막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를 갖는데 확률 변수가 0부터 15까지가 되어 있고요. 확률 밀도함수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뭐 차곡차곡 하나를 구해야 되겠죠? 자, 먼저 전체 넓이부터 구합시다. 2분의 1의 확률 변수 쭉 얼마가 되겠습니까? 15가 되겠고 높이가 b 이렇게 되는데 확률의 총합이 1 돼야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뭐 이거 b 값은 그냥 가볍게 15분의 2가 나옵니까? 15분의 2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근데 a보다 작을 이 확률하고 a보다 클 확률 했는데 넓이가 2배가 되어라. 근데 이제 삼각형이면요 넓이가 2배가 된다는 얘기는 밑변 길이 자체가 뭐 밑변 길이가 2대 1 이렇게 처리되면 되죠. 자, 그러면 뭐 a 값은 그냥 가볍게 10 이렇게 해서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호호, 이렇게 간단한가요? 자, 그 다음 뭐가 되죠? 자, 5보다 작을 확률. 이거 이제 10이었으면 여기가 5 이렇게 해서 5보다 작을 이 확률 구하라고요. 그러면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분의 1. 자, px가 5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면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가로 길이는 5가 되겠고 높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중점에 해당하는 거니까 b 높이의 절반 15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자, 그럼 여기가 이제 3이 약분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6분의 1 처리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A, B, C 모두 다 얻어서 냈습니다. 자, 연속인 경우에 연속인 그래서 이제 확률 밀도 함수 주어진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좀 거듭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넓이 이꼴 확률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얼마나 정확하게 잘 자리 잡고 있느냐 뭐 이 싸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뭐 했습니까? 넓이의 총합부터 구했습니다. 총합이 1 돼야 되는 거니까 가볍게 B 얻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넓이 이 부분 제 역시 넓이 개념이죠. 2배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높이가 똑같은 거니까 가로 2b 형태에서 찾았고 그 다음 또 이제 5보다 작은 넓이를 구했습니다. 자, 자연스러운 풀이 형태로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18번 영복요고 시험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설하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 학습에 좀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영복요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